아무리 못 가도 하이닉스보다는 PBR을 못 받아도 하이닉스가 원래도 PBR이 높았으니까 그만큼 받자는 게 아니라 그냥 하이닉스가 올해 올라간 PBR만큼 삼성전자도 좀 그만큼의 혜택만 받아준다고 해도. 안녕하세요, 머니클럽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쪽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SK 하이닉스는 25만 원, 26만 원도 갔었고 전고점도 넘기고 그랬는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6만 원을 못 가고 앉았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건가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왜 쉬었냐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집안에 아주 큰 문제가 좀 생겼는데 요즘 좀 그래도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를 제가 막 찍고 뭐 할 정신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좀 나아지시는 듯해서 저도 좀 마음이 안정이 됐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들 제발 건강하시고 하여튼 뭐 좀 이상한가 싶으시면 병원을 가시고 건강검진도 좀 자주 하시고 그럽시다요. 아무튼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고 얼마 정도는 그래도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바닥을 박박 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요즘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답답하죠. 딴 데에 비해서는 더 좀 파괴력도 없고 요새 미국 기업들 올라갈 때 보면 훨씬 더 큰 기업이어도 막 10%도 뛰고 그러는데 삼전은 뭐 그 정도 크기도 사실 아니면서 물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지만 그래도 그 정도도 아니면서 뭔 엉덩이가 그렇게 무거운지. 근데 이제 상반기까지는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이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미래를 보는 게 맞지 않냐는 건데 어차피 삼전하시는 분들은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들이 많이 하니까. 반도체만 놓고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관심이 있으신 분야가 이제 HBM 쪽이 될 텐데 여기 이제 엔비디아 들어가는 게 계속 미뤄지니까 올해 판매 전망치도 좀 내려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HBM4에 대해서도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뭐 하이닉스는 한다고 하니까. 근데 요즘 삼성전자도 뭐 수율이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아마 8월에는 샘플이 나가지 않을까. 8월에 나가서 올해 안에 이제 인증을 받고 공급할 수 있게 됐으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인증 받는 거를 일단 올해 말까지로 목표를 하게 되면 사실 그렇게까지 늦은 건 또 아니라서 HBM4를 인증을 받고 공급을 할 수 있게 되기 전에 HBM3E가 지금 이번에 AMD의 12단짜리 납품하고 있다고 확인이 됐죠. 그러면 엔비디아 빼고는 사실 거의 다 들어가는 거니까 올해 1분기에 SK 하이닉스한테 D램 시장 점유율 1등 뺏겼는데 얘네가 이제 삼성이 한 33.7%였다고 하고 하이닉스 36% 했다고 하거든요. D램을 뭐 30년 동안 거의 1등을 하다가 뺏긴 거라서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따라잡는 노력을 하고 있고 HBM3E 같은 경우에도 나름 다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 이미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4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하이닉스는 요새 뭐 굉장히 세죠, 그죠? 이제 삼성전자는 주가가 좀 빌빌거리지만 HBM3E를 AMD에 납품한다니까 뭐 기술력이 막 떨어진다 뭐 이런 건 아니다,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BM4도 올해 말까지 인증이 나오면 그렇게 늦는 게 아니라고 했고 대신 또 이제 범용 D램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판매가 괜찮을 것 같아요. D램 원비 제품 인증이 거의 상반기에 다 고객사로부터 끝났기 때문에 범용에서는 여전히 1등이니까 하반기에 많이 이제 차이가 좁혀졌지만 다시 좀 벌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주가적으로 볼 때는 걔는 40%도 넘게 올랐죠. 근데 삼성전자는 10몇 프로 겨우 올랐단 말이에요. 특히 이 IT 생태계라는 게 어떤 기술력, 뭐 이런 혁신성 이런 게 필요한데 한번 이렇게 주도권을 딱 놓치게 되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쥐게 되면 막 치고 올라가서 후발주자하고의 차이를 이제 벌려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1등 어떤 지배적인 기술력도 갖고 있는 줄 알았고 이 반도체 생태계에서 근데 확 밀려버리니까 이거 다시는 못 따라간다. 이런 심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심지어 올해 상반기 거의 끝나가는데 뭐 그동안 주가 움직임도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 나죠. 10몇 프로, 40몇 프로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야 쟤네 뭐 끝났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쟤네 할 바에 딴 데 하지 뭐 이런 그런 심리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여드리는 게 3사의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의 PBR을 나타낸 건데 원래도 삼성전자가 제일 밑에 있죠. 그렇잖아도 0.9도 안 되는 25년 시작했을 때 근데 지금도 똑같으니까 0.9 뭐 이렇고 하이닉스는 나름 1.5 근처를 향해서 가고 있고 마이크론이야 뭐 미국에 있으니까 단위가 좀 다르죠. 걔는 좀 더 많이 받으니까. 그래도 이제 추이상으로만 놓고 볼 때도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삼성전자는 완전 제자리 걸음에 있잖아요. 그죠? 너무 오래 저러고 있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포기가 되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반기에는 회복을 하나씩 해가는 그런 구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뭐 아무리 못 가도 하이닉스보다는 PBR을 못 받아도 하이닉스가 원래도 PBR이 높았으니까 그만큼 받자는 게 아니라 그냥 하이닉스가 오래 올라간 PBR만큼 삼성전자도 좀 그만큼의 혜택만 받아준다고 해도 한 7만 원 중반대는 가고 남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근데 뭐 아직 6만 원도 안 되지만 그죠? 근데 이거를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더 보는 게 뭐 반도체 시장에도 여러 가지의 리스크도 있고 사람들이 위험 요소라고 보는 것들 중에 일단 AI 시장이 줬었던 아주 첫 번째로 줬었던 굉장히 큰 기대가 HBM이 이제 공급 과잉이 될 거고 공급 과잉 되면 이제 가격도 떨어질 거고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 기회고 기대가 리스크처럼 다가왔던 문제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HBM이 공급 과잉이 될 거다 뭐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비싸게 못 팔 거다라고 했지만 충분히 그래도 ASP를 올리는 전체 반도체 판매의 평균 판매 단가를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막 생산량을 팍팍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아닙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요즘은 또 커스터마이징 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물건은 당연히 단가가 더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AI 생태계가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면 갈수록 공급 과잉이 어쩌고 이런 불안감도 같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에 있어서 이제 가장 좀 걸리적거리는 게 중국의 반도체인데 중국 반도체의 장점이라면 조금 뒤처진 물건일 수 있겠지만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한테도 그렇고 다른 미국 업체들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다 그렇고 이제 중국 반도체라는 게 위험 요소이기도 하고 강력한 경쟁자는 맞지만 IT 기기 자체의 스펙을 빠르게 올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어떤 IT 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중국 반도체를 넣을 수 있을 정도라면은 이제 되게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중국에 막 거기 가서 받아올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걔네가 아직 잘 못하는 그런 거에 더 이제 스펙을 올려서 IT 기기 자체의 스펙이 올라가게 되면 중국 반도체보다는 더 높은 성능의 반도체를 요구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 IT 기기를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냐? 저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DDR4를 안 만들겠다 이제 앞으로 안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단종을 시킨다라는 건데 삼성전자가 아무리 죽었다 한들 범용 반도체 1등인데 얘가 DDR4를 안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DDR4의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DDR4를 넣어서 IT 기기를 만들어 오던 회사들, 이걸 부품으로 내 물건을 만들어 오던 회사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뭐 DDR4 가격이 이만큼 오르고 그래서 우리 마진이 안 좋아질 거면 차라리 물건을 DDR5가 들어가는 걸로 업그레이드를 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할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DDR4는 이제 안 만든다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업계에서 가장 파이가 큰 친구들이 전부 다 DDR4를 이제 안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 DDR5의 가격이 원래 얘가 높잖아요. 근데 DDR5의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DDR4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굳이 이럴 거면 DDR4를 뭐하러 쓰지? 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야 그것도 중국이 따라와서 DDR5 시장도 싸게 먹어버리면 어떡하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도 따라오려고 하는데 요즘 보니까 아무래도 뭐 선단 공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수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기존에 만들던 구형 버전은 잘 안 팔리게 되면서 신형 버전은 또 수율이 떨어져서 얼마 못 파는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
이 역시 AI 시장이 더 발전하면 할수록 중국에는 어려운 시장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또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중국은 제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공급 과잉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니까 결국은 한국 반도체 시장에 뭐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하이닉스도 그렇고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 업체들도 충분히 더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뭐 최근에 뭐 워낙 주도주들이 너무 뜨거운 게 많아서 반도체 뭐야 싶을 수 있지만 그래도 꽤 올랐거든요. 오르고 있고. 근데 이 반도체가 시장에서 그래도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 업체들한테 특히 기회가 되는 시장이 올 것 같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 근처까지 이제 와 있는데 당연히 넘어선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고 그 가격은 PBR 단에서 봤을 때 뭐 하이닉스 정도까지 따라가는 건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한 7만 원 중반대까지는 가도 전혀 무방하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쟤는 대체 뭘까? 왜 저러고 앉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또 위기의 삼성전자라고 하는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